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부경에 보면 천지인이 그 천안에 지, 지안에 인이 있습니다. 그 천에도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 있고 지에도 천이삼, 지이삼에 인이삼에 천지인이 있는데요. 인간에도 천지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제 안에 인지하는 것은 생각과 육심의 오감밖에 지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생각이 천인 건지 인기가 천인 건지 인간 안의 천지인을 저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상중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삼의 차원이 상중하로 나와 있어요. 하층은 서민이고 중층은 중상층이고 상층은 상위권이에요. 이게 천지인이라는 차원이죠. 그러면 인간의 삶에 있어 갖고 하층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고 중층은 어떻게 해서 전해졌으며 상층은 어떻게 해서 전해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미 태역의 무국의 차원에서 이 인의 기운은 무국의 차원을 이렇게 그 상중하 뿌리몸통하지 천지인으로 운행시키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항상 그 형태를 그 물이 90% 정도 담겨져 있는 풍성하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근데 이 인기와 인기끼리 그 영겁의 세월을 돌리다 보면, 태역의 우주를 살리다 보면 기운은 내 앞에 있는 기운과 부딪혀서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저기 풍선에 담아놓고 영겁의 세월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기운과 탁해져 나가는 것이고, 또 탁해져 나갔을 때 인간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딱 30%가 탁해지면 병져 누워요. 활동이 불가해지는 것이고, 70%가 탁해지면 그때는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30%가 탁해질 때 인간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됐을 적에는 그 아픈 곳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주사를 맞는다든가 병원을 갖는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아픈 거랑 분리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본심본 태양, 본양심 태양 두 개의 천부경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 삼라만상에 탁해져 떨어진 이 인의 기운도 본체, 태역의 우주에 있는 본체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존재예요. 탁해져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 탁한 것을 맑히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때만이 그 탁한 기운을 맑힐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또 상중하 차원으로 나눠져 있죠. 청계원소 인기가 지구의 세포 인육을 쓸 때 대우주에 흐트러져 있는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이 인육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동물의 본능의 갈등은 그 잡아먹고 뜯어먹고 하기 위해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갈등이지만,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육에는 왜? 내면 깊숙이에는 나의 인기가 자리하는 거고, 그래서 인기는 생각을 유발하는 것이죠. 또 요 모공에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어요.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그러니까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에너지는 겉에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의 차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항상 갈등을 유발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양심과 음심이 있는 것이죠. 음양 차원. 이목이 집중되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을 부려요. 어떠한 젖을 어떻게 저지를 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한테는
음양에 너와 나의 차원이 없어요. 음심과 양심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본능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또 분리될 때, 분리를 시켰을 때 이 대폭발, 이것을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빅뱅을 일으켰을 때에 여기에 대한 공적의 공정로에 따라 갖고 지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됐냐? 이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으로 이 세상이 운영이 되듯 이 지구의 지판대도 뿌리 몸통 가지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지구까지도 모든 표지요국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기후 변화나 변동도 일련의 표적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과학적이고 에이 그럴 게 어디에 있느냐, 진짜 신이 어디에 있어 그렇게 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말은 안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모든 표적의 차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공적조에 따라 갖고 이 세상에 나와서 나의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쌓아 나가면서 티 없이 맑은 거는 위로 올라가고, 다시 이 티 없이 맑은 기운이 윤회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기의 높은 만큼의 위계를 갖고 와요. 이게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도가 적으면 하, 중간이면 중간, 그 다음에 상이면 상. 그 머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세포의 그 기능이 틀리고 몸통의 세포의 기능이 틀리듯 다리의 세포의 기능이 틀려요. 머리는 운영의 주체로서 몸통, 다리를 움직이기 위한 최상의 지도자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 머리를 나무의 뿌리에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천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상이다. 그 몸통은 지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통으로서 지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가지는 인의 열매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인하라고 했어요. 그럼 왜 가지에서만 왜 열매를 맞이해야 할까? 그래서 이나 모든 인기들이 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저마다 인간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 자기의 행의 열매를 맞아야 하는가? 천지라는 것이죠. 뿌리는 천이고 몸통은 지예요. 천지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룰 때 인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도 이렇게 그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는 건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뿌리는 몸통을 위해, 몸통은 가지를 위해 돌고 돌리는 순환, 공의 차원이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을 이룰 때만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자연의 조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자연을 보고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자연의 균형. 자연이 균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서의 생장주상 질량이 완전히 이 질서가 무너져 갖고, 이 1월달 엄동 설안에도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일어났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눈이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대자연의 조화와 균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자연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 삶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남과 북은 중심잡이인 것이죠. 그 동서는 생장 수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축소판을 어디에 그려놨냐면,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삼면이 바다인 이 땅에 싹 그려놨어요. 남쪽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례로 생장 수장을 일으키는 것이고, 북쪽은 추워서 중심잡이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워지고 북쪽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어떤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딱하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 남북이 그래요. 민주와 공산 체제가 바로 서로의 모순 체제가 으르렁거리지만 이 모순을 볼 때만이 이 모순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과연 어떤 선지자가 그 북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그 모순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가? 또 어떤 선지자가 남쪽의 민주주의라는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 모순을 바로 뽑아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그 남북의 민주와 공산은 서로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서로의 장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엑기스만 뽑아내서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동서의 생량수장 질량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 두둑 일본을 거쳐 반도 뿌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태평양을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왜? 물은 보이지 않는 천의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라.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도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기 천북양의 딱 그 뿌리, 천상의 본성을 보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있어요. 저거는 천이라는 거죠. 뿌리는 천지인이 있어도 천은 1등이고 지도 1등이고 인도 1등인데 천지인으로 나눌 때는 천은 제일이래요. 그래서 1과 1과 1, 천일이라는 것이고 이 지는 천 다음에 두 번째의 서열이다. 그래서 천일이라 하는 것이고 인은 천지인 다음에 세 번째라. 그래서 인일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일컫기를 천라신, 지라신, 인이라나니신 이렇게 불러주기도 있는 것이죠. 천라신. 하늘에는 그 그물처럼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리가 청기라는 것이죠. 지라신, 지기의 신도 천라지만 그물처럼 구워져 놓은 신이 있어. 그거는 두 번째라는 것이고. 근데 인기도 신이다. 그렇지만 천지와는 다른 신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천라신, 지라신, 인이라나니신. 천지와는 다른 게 인이다. 그러니까 이 인기는 천지의 자식이라. 이거를 구분시켜 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착각에 빠져갖고 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칫 자기가 이 삼라만상에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천지 어버이마저 우습게 보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오류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로 그러면 그렇게 빠지냐? 바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인육의 욕심이 나의 모든 분별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이걸로 인해 시험을 주는 것이죠. 천지대제야는. 이 시험지에 걸리면 너는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지. 그래, 상중하 차원은 내 욕심을 얼마나 다스려 가며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너는 상층이고 탁해지면 탁해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너는 하층이라. 그래서 인간 사회도 상중하 차원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하층이 너무 무거우면 상층이 아무리 끌어올리려도 하층이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와요. 과연 이 하층의 서민층을 어떻게 밝혀줄 것인가? 이에 따른 공부는 상층이 갖고 있어요. 이 상층에서 하층의 기운을 어떻게 밝혀주는 것인가? 그래서 선순환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 상층의 기운도 밝혀지는 것이라. 그러면 같이 삼라만상에 있던 인기가 같이 천상의 본체에 있는 것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선순환을 일으켰을 때만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지는 것인 것이죠. 또 보면은 몸통 지기의 본질에 보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에요. 뿌리의 본성을 보면 천상 뿌리의 본성을 보면 그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인데 여기는 천이삼, 지이삼, 이이삼이라고 그랬어요. 이양 분리돼서 3차원은 얘기죠. 3차원의 지기의 기운을 가지고 노는데 이 지기라고 하지만 여기도 천의 기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기는 1등이고 지기는 2등이라.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삼은 뭐냐? 삼라만상의 3차원에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 그 천은, 지는, 이는 모두 지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 분별해야 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기에서 하늘과 땅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천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어갖고 천지인이 뚜렷한데 이 삼라만상에는 숱한 행성들이 있고 또 거기에 과연 어떠한 생명체가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그 차이를 어디에 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삼라만상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땅이라 여기는 것이죠. 천지. 몸통, 지중해 본질에서는. 다른 행성 가면 다른 행성에서 그 인간이 발을 디뎠다 하면 그 행성이 곧 지가 되는 것이고 그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천지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리되어 있고 인간의 삶도 천지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리되어 있다. 제 아무리 상층에서 하층을 들볶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뀔 게 하나가 없어요. 모든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상층에서 일어날 때만이 하층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 기운이 밝혀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모르게 심의 논리로 인간이 살아온 만큼의 자기 걸 지키고자 자기가 누리는 걸 더 누리고자 하층의 서민의 노동자 계급만 지금 들들 볶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천지인 차원, 상중하 차원, 뿌리몸통 차원에 우리는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바로 못 뛰어요. 그 많은 윤회와 윤회 속에 나의 업적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움은 삶을 살았다면 그게 공적이 쌓여지는 건데 공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육신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공적이 쌓여진 만큼의 그 자리에서 거기에도 주어진 직위를 가지고 또 나는 이로운 행위를 해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가나 저성으로 가나 인간은 항상 진화 발전을 위한 행위를 해대는 것인데 직접적인 진화 발전의 행위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계에서만 나의 업적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물질계가 없는 빈문차원 저승으로 돌아가면 나는 직접적으로 내 공적을 쌓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이성은 활동의 주체인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사회는 활동의 주체라 했던 것이고 또 가정은 운용의 주체라 했던 것은 나의 직접적인 행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내가 가리켜 사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가 어디인가? 문 밖으로 나가면 사회인가? 아니면 문 안에서, 가장 안에서는 사회가 될 수 없는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쉬운 이가 내 가정으로 찾아온다면 거기가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로 나간다고 해도 그 사회 안에 내 가정이 있으면 그건 가정이지 행위 현장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만나는가, 아니면 아쉬워 찾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경계가 가정과 사회의 경기, 음양의 경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쌓은, 현생에서 쌓은 나의 공력은 그 높이는 내가 저승으로 돌아가면 다음 생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 에너지 질량을 다음 생에서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윤회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탁해진 나의 기운을 밝힐 수 있는 게 윤회와 윤회 속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했네요. 좀 이해가 안 나면 다음에 추가 질문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